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웨비나에서는 총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에어브릿지 게임팀 리드이신 함성빈 리드님께서 PLTV 측정으로 고객 행동 예측하기라는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버즈빌 광고 제품 총괄 리드이신 고재희 CPO님께서 인터랙션 및 리텐션 높이는 멀티 리워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세션은 각 15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종료 후에는 Q&A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션 도중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Q&A 세션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및 연사 소개는 이것으로 짧게 마치고요. 첫 번째 세션인 함성민 리드님의 PLTV 측정으로 고객 행동 예측하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어브릿지에서 게임사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함상빈이라고 합니다. 에어브릿지는 MMP이기 때문에 마케팅 성과 측정 관점에서 유저 인게이지먼트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은 PLTV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PLTV라고 하면 Predictive LTV라는 뜻으로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추산한 앞으로 예상되는 LTV 수치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전통적인 LTV의 개념, 뭐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같은 LTV 증대를 위한 방법론을 다루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PLTV 개념을 통해서 마케팅 관점에서 LTV를 예측하시고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저희 에어브릿지 솔루션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릿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신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측정 파트너, 즉 MMP입니다. 마케터의 광고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매체의 광고 효율이 가장 좋을까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솔루션이고요. 몇 가지 차별화된 강점이 이렇게 있어서 마케팅 최적화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전 세계 유일한 MMP, MTA, MMM 세 분야 동시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구글의 에버트리뷰션 파트너 인증을 통해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400여 개의 고객사에서 활용하고 계신데 게임 고객사는 현재 40여 곳으로 작년부터 게임 카테고리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아직 고객사가 많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넥슨, 웹젠, 엠픽셀, 슈퍼캣 등의 게임사에서 에어브릿지를 활용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넥슨이나 후야오 같은 게임사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고요. 다양한 게임사의 성공 사례를 빠르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웨비나 주제가 게임 마케트를 위한 유저 인게이지먼트 활성화 전략인데요.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가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심플하게 대답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일 텐데요. 이때 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문장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페에서 전단지 광고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전단지 비용을 5달러씩 지출을 해서 서초역에 하나, 강남역에 하나씩 비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단지 광고의 성과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듯이 김팔공 씨가 서초역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유입이 되어서 이제 빵도 사오고 커피도 사고 해서 10달러를 총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래 이제 강남역의 최퍼마 씨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되었고 커피를 한 잔만 샀기 때문에 3달러를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로만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로아스 개념을 통해서 서초역의 로아스가 2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초역에다가 더 많은 전단지를 뿌려서 유저를 획득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성과를 보는 기간을 3개월로 연장을 해서 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김팔공 씨 같은 경우에는 10달러를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셰퍼마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달러만 구매를 하였지만 그 후에 2달러, 5달러, 15달러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25달러를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셰퍼마 씨가 재방문율도 높기 때문에 리텐션 관점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기존 관점에서는 김팔공 씨가 우리에게 더 높은 로하스를 보여주는 고객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성과를 보는 기간, 즉 어트리뷰션 윈도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사결정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루어보았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유저 로하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기존 분석과 다르게 강남역에 더 많은 전단지를 비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를 실제 모바일 마케팅 시장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시나리오를 모바일 게임 마케팅에 적용을 하면 서초역이 광고 채널 A가 될 것이고 강남역이 광고 채널 B 그리고 구매라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활동이 인앱 퍼체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터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시면서 일상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들은 MMP 대시보드에서 뭐 로아스를 비롯해서 각종 CPI, CPM, CPA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매트릭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예산 재분배를 비롯한 의사결정을 이제 다양한 기간 기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로하스를 다시 한번 더 조금 상세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의 로하스는 그냥 앞서 설명드렸던 단순 레베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잡았던 기간들을 통해서 얻어진 레베뉴, 어트리뷰티드 레베뉴라고 하는 기업 매출을 감안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 기업 매출 대비 비용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로하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앞서 예시에서 보셨듯이 이 attributed revenue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터치 포인트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총 구매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 즉 attribution 윈도우 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두 번째 구매까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구매까지를 포함한 금액이 로아스 산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로하스 같은 경우에도 7일과 같은 특정 기간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구매까지를 로하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후 구매 지점부터가 새로운 어트리뷰션 윈도우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념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마케팅 시장에서의 로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더 정확한 특정을 위해 이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더 늘려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로하스로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광고 성과 자체가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광고 기여를 언제 처리할까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늘렸을 때 그 동기간 내에 이제 다양하게 뭐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푸시나 이메일, 쿠폰 같은 CRM 활동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촉진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이후에 그 수많은 터치 포인트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맨 처음 잡았던 라스트 터치 포인트 하나에만 기여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이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로하스를 계산하기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로하스는 결국 모두 아시다시피 어트리뷰션 윈도우가 끝나야 알 수 있는 호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관련해서 런칭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런칭을 하게 된 이후에 그 게임 타이틀의 광고 성과를 6개월까지 기다리고 그 6개월 시점에 또 로하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다가 더 투자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가정 중 하나가 초기에 높은 인앱 퍼체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구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인데 이러한 가정이 휴리스틱에 의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무조건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무작정 어트리뷰션 윈도우를 늘리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가 채널 A, 채널 B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들은 얕은 시각에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상당히 왜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매자들이 충성 고객으로 남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적으로 믿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상황에서 마케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방식이 여기서 의사결정 시점을 후행 지표가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앞당겨서 이제 내리는 것인데요. 이제 어트리뷰션 윈도우 같은 경우와 로하스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대신에 유저가 미래에 얼마를 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의사결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구매 이후에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구매, 보통은 이제 세 번째 구매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예측된 구매 그리고 이 예측된 구매를 이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의사결정 시점을 좀 더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측이라고 하는 영역을 저희가 봤을 때 주요하게 이 세 가지 매트릭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redictive LTV,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인 PLTV인데요. 이 미래 유저의 LTV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아는 CAC, 그냥 유저 획득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피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이 PLTV를 CAC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PLTV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간소화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 이 유저 리텐션 경향을 바탕으로 프리딕티브 라이프타임, 즉 PLT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예상 접속 일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 재구매에 따른 매출 경향들을 바탕으로 알프다우, 이제 데일리하게 발생하는 액티브 유저들의 평균 레베뉴를 이 두 개의 지표를 곱해가지고 LTV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LTV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CAC를 비교를 하면 이제 PLTV 대비 CAC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어느 채널에다가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를 낮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중 낮은 PLTV를 가진 고객군의 경우에는 PLT와 알프다우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PLT가 안 좋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전이라든지 프로덕트 경쟁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게임의 재미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들에 기인한 리텐션의 이슈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알프다우가 안 좋다고 하면 구매 전환이나 객단가의 이슈가 있다. 즉 비즈니스 모델에 이슈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는 피로아스가 1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피터블 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로아스 효율이 좋은 국가 또는 채널, 캠페인, 소재 등등의 단위에 나누어 가지고 더 투자를 해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PLTV를 통해서 유저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드리는 액션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산을 할당을 할 때 PLTV를 CAC로 나눈 값을 나눈 P로아스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확률론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P로아스를 활용을 하시면서 후행 지표로 따라오는 기존에 활용하시던 로아스를 확정적인 지표로서 활용을 함으로써 이 P로아스와 로아스가 유지되면서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한 목표치에 근사하게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측 모델의 PLTV와 P로아스 값을 이제 각 채널별로 원한다면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PLTV 트렌드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PLTV의 개념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에어브리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PLTV 측정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능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에어브리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PLT 및 PLTV 측정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LT나 PLTV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원래 내부에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리소스 투입 및 관리가 있어야 이제 이러한 리텐션 커브를 피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브릿지의 경우 SDK를 설치를 하고 관련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AB180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피팅하는 모델을 통해서 PLT와 PLTV 값을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대시보드 안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PLTV랑 CAC, 로아스를 한 번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다양한 기준, 뭐 국가별, OS별, 뭐 채널별, 캠페인별, 뭐 그보다도 하위 레벨에서 다양하게 쪼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브릿지 PLTV 기능의 경우 지난 14일 동안의 리텐션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최대 180일까지의 리텐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특정 조건에서 모델링을 여러 번 돌려봤을 때 예측한 PLTV 값과 실제 LTV 이제 정답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리텐션과 PLTV가 흘러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글로벌 알람 앱 알람이입니다. 알람이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앱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사례를 만들어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글로벌하게 활용이 되는 앱이고요. 두 번째로 게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인앱 애저와 인앱 펄체이스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수익 모델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람이 같은 경우에는 딜라이트룸에서 PLTV를 원래는 이제 직접 계산을 해서 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었고 이 매번 모델링을 업데이트를 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에어브릿지 PLTV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원하시는 매체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 다양한 기간 기준으로 로하스를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별로 피로하스 값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재별로 긍정적인 피로하스와 또 해당 소재들의 후행 지표들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예산을 조정하시는 방식을 채택을 하시고 이렇게 비용 절감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1000만 다운로드 이상을 달성한 탕후루의 달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후야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별로 PLTV랑 CAC 그리고 로하스를 비교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기존에는 30일 이후에 후행 지표를 보고 이렇게 국가 레벨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CAC랑 PLTV를 비교를 해보고 CAC가 만약 낮다고 하면 뭐 높여도 될지 높다라고 하면 뭐 낮춰야 될지 혹은 뭐 채널을 끈다거나 켠다는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이 PLTV 기능을 출시를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기능 및 정확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에어브리지 고객사 중 30% 이상이 마케팅 의사결정에 이러한 PLTV 지표를 활용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LTV 기능 이외에도 에어브릿지는 비즈니스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UCA라고 해가지고 미기어 처리된 성과를 재배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모두 알고 계시듯이 AT2로 인해서 iOS에서 애드 아이디를 지금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언어트리비티드 값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브릿지는 머신러닝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이것들을 페이드 매체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6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최적 예산 추천 기능인데요. 현재 마케터들이 수동으로 매번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채널 캠페인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의 예산 성과 상관관계를 AI 학습을 함으로써 최적의 예산 분배 구조를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 또한 이제 하반기 내 릴리즈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재에 대한 분석인데요.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재 같은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를 기반해서 모든 매체의 동일한 크리에이티브를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하여서 묶어주고 클러스터별 성과도 같이 보여주는 기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 피로도에 대한 분석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피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에 따른 교체 시점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소재나 클러스터별 효율들을 간편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자동 분석 추천 기능도 하반기 내에 릴리즈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PLTV라는 주제로 예측을 통해서 좀 더 의사결정을 앞당겨서 분석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에어브릿지는 이러한 PLTV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의사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이후에도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슬라이드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버즈빌 고제희 CPO님께서 두 번째 세션, 인터랙션 및 리텐션 높이는 멀티 리워드 활용법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랙션과 리텐션을 높이는 멀티리어드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정말 리워드를 미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용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해줄까? 우리가 원하는 고객으로 바뀔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게임 마케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워드 광고를 진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리워드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용자들이 우리 게임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진성 게이머가 될까라는 의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버즈빌의 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리워드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리워드를 어떻게 써야 그 효과가 발휘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에드테크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을 해서 광고 성과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형 에드 플랫폼들은 정말 수많은 오디언스들을 가지고 있죠. 그 오디언스 안에서 이 광고 대상에 맞는, 그러니까 이 광고에 반응을 할 만한 사용자들을 정말 훌륭한 타겟팅 모델을 통해서 잘 골라낸 뒤에 그들에게 이목을 끌 만한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최적화해서 광고를 내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광고가 노출이 되면 사용자들이 이거 뭔가 재밌어 보인다 하고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앱이나 서비스에 들어와서 전환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의문을 품었던 부분은 정말 에드테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광고 노출까지가 다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고 노출을 정말 힘들게 좋은 타겟팅 모델을 사용을 해서 훌륭한 소재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10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CTR이 1에서 3%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10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가 광고를 클릭했다 하더라도 우리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다운로드에 이어지는 비율 또한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앱 설치까지 갔다 하더라도 요새 하도 많은 다양한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튜토리얼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이거 별로 재미없나 보다, 이거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 하고 떠나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힘든 허들들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레벨 1, 레벨 10 이렇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래서 재밌는 게임이구나, 하다 보니까 재밌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게임 안에서 광고 시청을 해서 부활을 한다던가 아이템 구매까지 내 돈을 주고 한다던가 하는 정말 진정 고객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이런 광고 노출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우리 게임을 즐기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허들들도 많고 극복해야 될 인게이지먼트 예산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리워드로 도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버즈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에드텍 방식으로는 우리가 100명 중 기껏해서는 1명에서 많아야 5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클릭을 시키고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 게임을 인게이지를 시켜서 사용자로 만드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 95명 중에도 우리의 게임을 즐길 만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저들은 적절히 우리가 리워드를 미끼로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아야만 우리의 게임을 체험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게임의 재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리워드를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리워드 광고를 집행을 해보셨거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게임에서 리워드 광고를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CPI 광고를 하거나 CPA 광고를 하게 됩니다. CPI 광고는 사용자들에게 앱을 설치한 대가로 몇백 원의 리워드를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앱 설치를 리워드로 유도하는 리워드 방식은 정말 많은 수의 사용자들을 단기간에 우리 앱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게임 앱이 앱스토어의 10위권 내에 랭킹이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마케터는 랭킹 부스팅이 되고 난 뒤에 그 스토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가닉한 유저들을 바라고 이런 CPI 광고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리워드를 줘서 설치를 시킨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설치 이후에 다 떠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 다른 리워드 광고 형식으로 CPA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레벨 30을 달성을 했을 때 몇천 원을 준다던가 하는 등 게임 내에 꽤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액션까지 사용자들이 하게끔 리워드로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들이 설치를 하고 바로 떠날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레벨 30 저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마 난 달성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을 생각이 돼서 아예 광고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정 광고를 CPI로 돌렸을 때, CPA로 돌렸을 때 같은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설치 수, 그리고 D1, D7, D30 리텐션을 그려놓고 봤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CPI는 정말 단기간에 많은 수의 설치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D30까지 갔을 때 거의 남아있는 사용자들이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CPA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CPI보다 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D30까지는 가는 유저들이 CPI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녕 리워드를 사용을 하는 최적의 광고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아하 모먼트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제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는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어떤 사용자가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발견을 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이래서 재밌는 거구나, 이래서 가치가 있는 거구나를 깨닫고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진성 고객은 많이 했지만 이탈 고객은 별로 하지 않은 액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진성 고객들은 대부분 당연하게도 모두가 로그인을 했겠죠. 하지만 로그인한 모든 고객이 진성 고객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반대로 레벨 90을 달성한 고객이라면 우리의 진성 고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성 고객이 모두 레벨 90을 달성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가장 큰 액션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하 모먼트의 후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들의 아하 모먼트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런칭 초기에 10일 동안 친구 7명을 추가하는 순간이 우리 서비스의 아하 모먼트다라고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송금 2번을 한 것을 아하 모먼트로 정의를 해서 이 액션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게임에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 아하 모먼트가 도대체 어디일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또 아까 설명드린 그 기술적인 정의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와 집행을 했던 어떤 광고주의 인앱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요. X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완료했던 유저들 중에서 D7까지 잔존한 유저의 비율을 나타냈고, Y축은 D7까지 남아있던 잔존 유저들 중에서 특정 액션을 했던 유저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하 모먼트는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Y축에서는 위로 가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일수록 아하 모먼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아하 모먼트 후보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매 유저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모든 마케팅 활동의 목표라고 하면 어떤 행동까지 오면 구매 확률을 크게 늘려주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까지 가는데 사용자들이 이탈이 가장 큰가, 이 두 지점을 표착을 해서 아하모먼트 후보로 삼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게임에서 앱을 실행을 해서 튜토리얼을 거치고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일련의 순서 액션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구간별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탈을 하고 그리고 그 구간까지 왔을 때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막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초록 파란색 막대는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점까지 오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 지점까지 오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게임에서는 이러한 액션들이 아하 모먼트인가 보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버즈빌은 이러한 아하 모먼트를 분석을 해서 이 아하 모먼트까지 사용자들을 더 많이 끌고 가보자, 리워드를 활용을 해서 라는 아이디어에서 리워드 광고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게임에서 앱 다운로드부터 이 게임은 레벨 7 달성이 아하 모먼트다라고 하면 레벨 7까지 가도록 리워드를 설계를 하고, 또 이 게임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 매일 반복적으로 참여했을 때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멀티 리워드를 설계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멀티 리워드 방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CPI와 CPA 광고 성과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설치는 아무래도 CPI 광고보다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CPI는 정말 보처럼 보면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이제 다수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설치 볼륨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D1, D7, D30, 리텐션,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게임을 설치 이후에 오래도록 끌고 가는 힘이 멀티리워드 광고에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멀티리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 리워드를 더 똑똑하게 쓸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렇다면 리워드를 사용자한테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건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대조군은 저희가 그냥 세팅을 했을 때 모든 미션을 참여할 경우 575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봤고, 실험군에는 모든 미션에 리워드를 2배씩 줘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설치부터 앱 오픈, 그리고 레벨
15, 20 달성까지 훨씬 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더 많은 리워드에 반응을 해서 더 많이 참여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 하나만 가지고 리워드를 무조건 더 많이 주는 게 이득이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 광고주들과 다양한 실험을 했을 때 상반된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앱 설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죠. 이게 게임의 그 용량이 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 구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에 관련된 실험으로서 우리가 요 정해진 시간 내에 앱 설치를 완료하면 리워드를 2배 더 줄게라고 세팅을 한 쪽과, 리워드는 기존과 똑같이 주면서 그냥 말로 메시지로 이거 게임 설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하는 방식을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설치를 많이 만들어 줄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5분 내에 설치를 완료하면 리워드를 2배 더 줄게 라고 했던 쪽보다 그냥 요거 설치가 어렵지 않아요 라고 그냥 메시지를 바꾸는 쪽에서 더 많은 설치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실험 1에서와 상반되기도 하지만, 리워드를 무작정 많이 쓴다고 능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리워드는 어떻게든 광고비에 묻어있는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워드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 실험으로는 우리가 리워드를 가지고 사용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걸 더 깊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그런 유저들 중에 구매 유저로 바뀔 확률이 높아질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게임에서 지역 2까지 클리어를 하는 버전과 지역 6까지 클리어를 하도록 유도한 버전 간의 구매 성과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비교해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지역 6까지 끌고 갔을 때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앱 퍼체스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지역 2까지 갔을 때보다 지역 6까지 가다 보니 이 게임의 재미를 더 알겠고, 또 지역 6까지 가려다 보니 이거 좀 현질을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유저들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는 그럼 아예 첫 구매를 우리가 도와주면, 예를 들어 페이백처럼 첫 구매는 우리가 거의 부담 없이 만들어 줄게, 그러면 더 이 게임을 재밌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인앱에서 어떤 아이템이든지 구매를 하면 1,500원을 지급을 하는 실험도 진행을 해보았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표에서 보이듯이 정말 훨씬 더 수백 배 더 많은 인앱 매출이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이 실험에서는 아웃라이어가 껴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한 명의 유저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만 원의 인앱 구매를 며칠 동안 계속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게임에 정말 돈을 많이 쓰는 고래 유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첫 구매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유도한 쪽에서 이런 유저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유저를 제외하고 나서도 어쨌건 아이템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쪽에서 인앱 광고 매출이 높았고 결과적인 로아스도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그래서 리워드를 잘만 쓰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하는 결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통적인 에드테크 플레이어들이 타겟팅 기술과 소재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광고 노출 이전까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버즈비는 리워드를 무기로 더 잘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겟팅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희가 같은 리워드 전략을 더 고도화된 타겟팅을 가지고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자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아무것도 타겟팅을 하지 않은 쪽과 휴리스틱 타겟팅,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유저들을 그냥 전체를 타겟팅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게임과 유사한 장르의 게임에서 구매가 있었던 사용자와 비슷한 유저들을 뽑아서 타겟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리워드로 같은 수의 비슷한 수의 설치, 비슷한 수의 타겟 액션을 어떤 타겟팅이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수의 유저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정말 타겟팅을 더 좋은 걸로 할수록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리워드가 광고 노출 이후에 우리 게임을 더 즐기고 더 재미를 알 수 있도록 인게이지먼트를 유도하는데 잘 쓰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와 테스트를 하고 실제 유상 광고들 집행을 하고 있는 광고주들이 있는데요. 이 광고주들과 함께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실험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리워드 광고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거는 실제로 어떤 광고주께서 저희에게 리포트를 해주신 그래프인데요. 원래 이 광고주는 저희가 친구 초대를 하면 과금하는 방식으로 CPA 광고를 집행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캠페인이 이렇게 멀티 리워드로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높은 데이 제로, 데이 세븐 로아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전환을 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광고주께서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시고 진짜 너희 말대로 멀티 모먼트 쪽이 더 로아스가 높고 더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다라고 납득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멀티 모먼트로 집행을 하고 계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리워드를 통해서 그동안의 광고로는 이제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정말 우리 게임의 잠재 고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게임의 재미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워드가 정말 만능은 아니지만 잘만 쓴다면 정말 최적화를 잘 하는 기술과 운영이 있다라고 하면 리워드가 충분히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게임 인앱에서 리워드를 설계도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외부 마케팅을 할 때 리워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정말 캠페인마다 별개로 이제 최적화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